안녕하세요. 스케치하는 송드로이입니다. 오늘이 저의 첫 유튜브 방송인데요.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리핸드 스케치를 다양하고 재밌고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꼭 구분하자면 그리는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체 드로잉이나 풍경, 정물 스케치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면에 그려내는 스케치와 또 하나 물건이나 물체를 새롭게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 창의력에 기초한 제품 스케치 같은 것도 있겠죠. 저는 오랫동안 제품 디자인을 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제품 디자인 중심으로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또 다른 분야의 색다른 드로잉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제품 스케치를 몇 컷 보여드리면서 디자인 그리고 스케치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순서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유튜브 방송만 보더라도 워낙 스케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방송을 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과연 이 그리기 컨텐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스케치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살짝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또 발전시켜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말이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구독자분들께 일방적인 스케치 스킬 전달 강좌가 아닌 인간이 나름 창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그린다, 표현한다, 만들어낸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도 욕구라면 욕구겠죠. 그 욕구에 충실한 상호 소통의 놀이로 접근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 앞에 여기 A4 용지에 스케치가 놓여져 있는데요. 자, 그럼 스케치란 무엇일까요? 자, 스케치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물을 신속히 묘사하는 습작, 단순히 약화함, 약화라는 건 약식으로 그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스케치는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면에 표현하는 행위이죠. 특히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는 그려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정리해내는 능력과 또 그에 따르는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치하는 분들은 다 그렇듯이 자신만의 그리는 버릇이랄까, 스타일, 특징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 본인의 스타일이 생기기 전, 학생 시절에는 잘 그리는 분들의 스케치를 열심히 흉내내고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잘한다, 못한다, 이 이분법적 구분은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라는 수단은 아주 좋은 굿 디자인의 결과물을 내기 위함이지 스케치를 위한 스케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어난 스케치 실력보다 자기만의 스케치 스타일을 천천히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조금 보태어 말씀드리자면, 이 창작을 하는 행위, 즉, 예술 행위, 아트, 예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은, 크게 순수 미술, 공예,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 미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 미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공예는 목공예, 도자기, 금속공예, 유리공예, 귀금속공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디자인은 입체를 다루는 제품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 평면의 시각 디자인, 미디어의
뭐 영상 디자인, 뭐 UI, 웹 디자인 등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공상의 구분도 배움의 장에서나 실무 현장에서도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걸 떠나서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미술의 창작자가 아이디어를 낼 때 그 방법은 거의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디자인, 즉 입체를 다루는 제품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 등에서의 창작자의 아이디어 발상의 방법은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 엔지니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물은 본인 스스로가 쓰는 물건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장조사 분석되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마저도 사실 최근에는 혼자서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쓰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죠. 지금 이런 이론도 조금 있으면 거의 있으나 마나한 이론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런 제품 개발의 전 과정에서 디자인 전개의 첫 단계가 아이디어 스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라는 행위는 제3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 본인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정리해 나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이마저도 AI가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 디자인할 때 스케치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일반적 상황에 비유하자면 말로써 상대방과 교류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꼭 디자이너가 전문적 업무가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미지나 눈에 보이는 물체, 상황을 지면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꽤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제가 과거에 한 제품 디자인 개발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스케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 앞에 보이는 스케치인데요. 이 스케치는 중소기업의 청소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선 핸디용 청소기인데요. 그를 위한 스케치입니다. 통상 처음부터 이런 스케치들을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 전개에 앞서서 상품 기획 단계, 그리고 시장 조사 및 분석 단계, 그리고 개발 방향의 설정 단계, 그리고 엔지니어와의 협의 단계 등 무수한 과정을 거친 후에 디자인 방향이 잡히면 그때 비로소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그럼 러프하게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스케치들을 초기에 하는 스케치들을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기도 하고 러프 스케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썸네일은 손톱만한 크기로 빠르게 많은 양을 스케치한다.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고요. 거칠게 그린다. 그래서 러프 스케치라고도 하지만 통틀어서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 나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스케치를 하면서 좀 디자인 방향이랑 부합되는 게 있다 싶으면 이렇게 마킹을 하고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보는 거죠. 네. 때로는 칼라를 이렇게 써가면서 하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서 좀 아이디어들이 좀 정리되는 형태죠. 조금 더 자세히 그려가면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더 변형해 그려나갑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나가고 위에서 상단에서 보는 모양, 측면에서 보는 모양,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보는 모양을 그려가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정리해 나간 거를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또
확장됐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뭐 자를 이용해서 아니면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마커나 펜슬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마카로 그린 거죠. 마카로 그린지 안 그린지 보려면 뒤를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그린 스케치들은 이건 뭐 스케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핸드 렌더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코렐 드로나 뭐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 나가던가 아니면 도면으로 넘어가던가 도면을 거쳐서 캐드로 그리고 캐드에서 다시 뭐 3D 모델링으로 넘어가던가 그런 단계를 거치겠죠. 그 제품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예. 자, 이거 스케치들을 대충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원근법에 의한 투시박스 그리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묘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투시도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투시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시점에서 본 입체물의 형태를 평면상에 나타내는 그림으로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 눈에 비치는 그대로 그리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도법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류면체를 3점 투시도에 근거해서 다양한 뷰 앵글로 한번 그려보죠. 인체를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기본적으로 정류면체 또는 직류면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위해서는 정류면체를 정확하고 다양한 눈높이에서 그리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스케치를 위한 직선, 곡선, 뭐 정원, 타원 그리기 또는 3점 투시 도법에 의한 정류면체 그리기의 도학적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략하고요.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본인 스스로 매일 반복되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3점 투시에 의한 정류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투시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3점 투시에 의거한. 네. 자, 이렇게 러프하게 그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선들이 한 점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밑으로 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V1, V2, V3 그래서 3점 투시도입니다. 이 3점 투시에 의한 정류면체를 다양한 눈높이로 또 그려보겠습니다.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서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높이면은 뭐 이런 형상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상당한 위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모양도 눈높이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 하면은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도형을 밑에서 들어서 봤다. 밑면이 보이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각도로 그릴 수 있겠죠. 다 면이 다 동일 크기, 동일 길이일 경우 이 길이가 좀 달라지면 뭐 얼마인지 다른 직류면체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도형을 똑같이 정육면체를 3점 투시에서 정확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하는 선 연습도 많이 필요하겠죠. 선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선은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형태를 만드는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학창 시절에 접했던 바이오 디자인의 창시자 루이지 골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연에 직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자연은 디자인의 보물 창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삼스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리뷰해 보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1번의 의미는 자연상의 곡선은 곡선밖에 없다.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곡선은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감성적이며 수학적이고 역학적인 요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뜻인 듯 하고요. 2번에 자연은 보물창고다라는 얘기는 현대 사람들은 엄청난 인공물에 갇혀 살고 있지만 본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함에 있어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과 과학적 지식 등 수많은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때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이미 돌아가셨고요. DDP에서 루이지 꼴란이 유작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스케치도 그렇고 시드 미드라는 분의 스케치도 그렇고 엄청 카피해서 스케치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이분들이 곧 제품 디자인의 역사이기도 했으니까. 자, 정육면체를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정육면체에 포함된 원을 기울어진 각도에 정확하게 그려보는 것.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육면체 위에 원을 그린다.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볼까요? 자, 정육면체를 수직으로 딱 봤을 경우에 어떤 모양이 되죠? 당연히 정육면체일 경우니까 정확한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을 2등분하고 싶으면 작업시 쓰는 방법이 당연히 이거겠죠. 대각선을 긋고 교차점을 정확히 반을 가르면은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수평으로 한 번 더 그으면은 자, 요 면적상 4분의 1씩 되겠죠. 자, 이 면이 3점 투시에 의해서 누웠다. 그러면 자, 얘를 넣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옮겨 그려보면은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한 점을 향해서 가는 형상이 되겠죠. 뷰 안으로. 네. 그러면 정사각형일 때 원은 어떻게 들어가죠? 요 네 점을 정확히 지나가는 호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컴파스로 간단히 그으면 되겠지만 스케치할 때는 컴파스를 쓸 수 없으니 자, 이런 원이 되면은 이 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누웠을 뿐이지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이 형상을 자유롭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대각선이라는 선 없이 기울어진 면에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외곽 정사각형의 선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울어진 각도에 이거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게 표현할 수도 있고 타원이
자동차 바퀴처럼 쓸 수도 있고, 예,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형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정육면체를 3.2시에 이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앵글로 그리고 그 위에 이 기울어진 면에 맞는 정원을 그릴 수 있으면 뭐 스케치에 한 5분 능선은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꽤 필요하겠죠. 한동안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항상 그릴 때는 정육면체를 그리고 직육면체는 정원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긋고 요 점을 지나는 투시선을 정하고 여기도 또 대각선을 긋고 요 선이 여기를 지나고 또 요 선을 지나겠죠. 그래서 요 네 점을 교차하는 타원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서 있는 타원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찌그러졌다 싶으면 조금 세우고, 자, 요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돌고 스무스하게 돌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이거 외곽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갔다 내려갔다 볼록 올라오고 이렇게 볼록 이렇게 뭐 이런 스케치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른 디자인들은 다른 유사한 것들은 다 여기서 파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모양들도 다 여기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스케치가 완전히 되면은 어떠한 형상의 모양의 스케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걸 응용해서 그려보면요, 뭐 이런 걸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오디오를 한번 그려보겠다 생각이 들면은 일단 3.2시에 이거 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기초 공사를 하고요. 그러면 무조건 중앙선이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센터 라인은 구해 놓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자, 여기 중심선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자, 모든 뭐 제품 디자인이나 모양이 다 사각일 수는 없겠죠. 직육면칠 수는 없겠죠. 여기 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곡선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곡선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이걸 기초 공사를 해서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죠. 자, 앞에도 볼록 나오고 여기도 볼록 나오겠죠. 따라서 그러면 옆에도 좀 나오면 재밌겠죠. 볼록, 여기도 볼록, 여기도 볼록, 여기는 런닝알. 자, 여기도 살짝 돌아오겠죠. 자, 너무 편편하니까 재미가 없죠. 이걸 볼록하게 하고 싶으면 가장 중심에서 올리고 싶은 높이를 정하고 여기를 지나는 R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연장을 하고 여기서 볼록 그러니까 볼록해졌죠. 너무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테이프 선 하나 만들고, 자, 아까 응용했던 타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타원을 넣고, 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우퍼라고 하면 되겠죠. 우퍼 스피커.
오다가 싹 들어갔다가 볼록 나왔다가 다시 나오고, 쓱 오다가 내려갔다가 볼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그림자가 지겠죠. 광어는 언제나 좌측 상단. 네, 뭐 라프하게 그려보이는 거니까요. 원래 마카나 색연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여기도 버튼을 하나. 그리고 자, 여기는 여기는 뭐 벤틸레이션이 있을 게 있죠. 오디오니까. 여기는 LG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뭐 LED가 하나 박혀 있고.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 형을 또 눈높이를 달리 하자면 뭐 바닥에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상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더 위에서 본다 그러면 러프 스케치니까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다양한 각도로. 자, 하여튼 3.2C의 다양한 그 눈높이로 그릴 수 있는 종류 면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응용하는 여러 가지 스케치들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뭐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리는 거, 열심히 많이 그려보는 거. 그래서 정식으로 저같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항상 조그만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낙서하듯이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학생 시절에 이 정육면체만 하루에 한 뭐 몇천 개씩 그렸던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못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하여튼 오늘은 그 본의 아니게 일방적인 디자인론 같은 강좌가 돼버렸는데요. 말도 너무 많고 앞으로는 좀 더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카로운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첫 방송이라 너무 두서없이 진행한 듯한데요.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